네, 40 총선 여야 모두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되는데요. 현재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생생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오픈 스튜디오에 저희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강, 소재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22대 총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22대 총선 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투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투표 어느 정도 되죠, 소 기자? 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31.2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이 같은 열기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전국 투표율 2시 기준으로 56.4%로 지난 총선보다 3.4%포인트 높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고 가장 낮은 곳 대구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열기는 사실 사전투표에서부터 시작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 열기 사전투표에서부터 정말 뜨거웠었는데 각 당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을 하려는 움직임이 투표율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실제 사전투표율은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크게 높았는데요. 전남이 41.19%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가 각각 38%대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호남에 몰려있죠. 네. 반면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인 대구에서의 사전투표율은 25.6%로 전국 모든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과는 15%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여야 대표 오늘도 본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전체 후보들에게 마지막 비상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 투표 동료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페이스북을 통해선 본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낮다면서 투표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투표 동료에 나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도 자신의 SNS에 투표율이 낮을수록 접전지에 불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투표 동료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네.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일반적인 정치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꼭 그렇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 제도가 안착되면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었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율만으로는 정당 간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런 탓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모두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에 동조한 표심이 대거 투표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네. 2조 심판을 거론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근데 이번 총선 개표 시간 예년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개표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네네. 걸렸던 시간은 9시간 26분이었습니다. 네. 직전인 20대 총선에서는 7시간 50분이 걸렸고요. 19대 총선에선 6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개표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건데요. 네. 이번 총선에선 21대 총선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한 장씩 개표를 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인데 지난번 총선보다 2~3시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예상입니다. 결과를 알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 소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서울 한강벨트와 PK 지역의 낙동강벨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앞서 여야 양당이 내놓은 이번 총선의 박빙 승부가 펼쳐질 곳은 50곳 남짓이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한강벨트와 한강벨트, 네. 낙동강벨트에서 접전이 펼쳐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우선 서울 중성동, 영등포, 용산에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전통적인 여권 우세 지역이었던 PK 지역에서도 낙동강 벨트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경남 양산을 등이 관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번 선거전을 달궜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악재가 불거졌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공격 포인트로 삼은 지점 어디였나요? 네, 막말, 재산과 관련된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의 이 도덕성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서 부모 찬스 논란이 생겼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데 활용했다는 건데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도 계속 있었죠. 네. 역사와 관련한 과거 막말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화력을 정말 쏟아부었습니다. 네, 총선 막판 민주당의 악재들이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유세 기간 연일 야권 후보들을 향해서 맹공한 게 기억에 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는데 한 위원장은 지원 유세로 전국을 다니면서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 사기대출 받고 당당하게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 제가 입이 더러워질까 봐 여러분 식사하셨는데 귀가 더러워질까 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죠. 근데 야당에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터진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은 여당의 큰 악재였죠. 결국 이 전 대사와 황 전 수석의 자진 사퇴로 일단 락은 됐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도 야당의 공격 포인트로 잡은 지점이고 의정 갈등 장기화도 여당 입장에선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이슈들을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왔던 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선진 대한민국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런 식으로 훼손돼서 세계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받으면 우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악재들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판세 분석 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체 지역구 254곳 가운데 경합지를 55곳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보는 판세 조금 나아졌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동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이른바 경합지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경합지 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소 60곳 이상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경합지 중에서도 이 열세인 지역이 있고 우세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세인 지역들이 우세인 지역으로 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결과를 내놨는데 관련 분위기도 한번 민주당 출입 기자로서 전해주시죠. 민주당도 50곳가량이 경합지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악재에 대한 평가는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악재로 인해 여당의 판세가 호전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민주당은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경합지에서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세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나요? 네, 먼저 국민의힘은 당초 지역구 기준 90석 이상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세가 계속 호전되면서 110석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까지 감안하면 120석은 넘기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습니다. 당일부에선 140석이라는 기대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일당 조금 더 나아간다면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일당 자리는 확보를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과반을 노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보수 결집을 의식한 탓인지 민주당은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